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은 세포입니다. 세포 표면에 이런 당사슬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당들이 단당류로 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모여져서 당사슬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 번째 줄에 과면역 반응으로서 알러지 질환, 그 중에 이제 천식이라던가 비염이라던가 두드러기 이런 질환들이 이제 많이들 앓고 계시는 질병이잖아요. 근데 제가 당생물학을 공부를 해보니 질병의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 바로 이렇게 두드러기에서 시작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와서 부쩍 그 원인도 모르게 두드러기가 난다고 하는 환자들이 부쩍 많이 늘어났어요. 오늘은 6살 먹은 소아아이인데 두드러기가 낫질 않아요. 한 달 이상 계속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혈액 검사도 하고 IgG4라 해서 푸드 알러지 검사를 하는데 뭐 푸드 알러지, 음식 알러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6살 먹은 아기가 지금 대출한 남자가 공감하는 거야. 6살 먹은 아기가 잘못 먹었으면 얼마나 잘못 먹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부모로부터 장내 환경을 유전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적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수십 년 동안 라면, 피자, 치킨 이런 음식들을 쭉 먹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내 환경이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아기한테 유전이 되어졌고 그 아기는 그런 좋지 못한 장누수나 장내 세균 불균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음식에 대한 알러지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것들이 이제 두드러기의 원인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위에 보면 또 이제 자가 면역 질환들이 쭉 나오는데요. 저희 병원은 사실 이렇게 뭐 두드러기 같은 거는 정말 가벼운 질환에 속하는데 뭐 한 달, 또 몇 개월, 뭐 몇 년 이런데 저희 병원에는 최소가 3년, 5년, 10년, 심지어는 20년 앓았는데 기존의 표준의학에서 하는 약물 치료에 또 치료를 해도 전혀 뭐 반응이 없는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찾다가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고 대부분이 그 바탕에 당화의 결함이 바탕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여기 보여주는 여기 보면 또 암이라던가 이런 감염 질환들, 면역이 떨어지는 질환들, 그다음에 선천성 당화 결함, 그다음에 신경정신 질환, 기타 불임이라던가 심혈관 질환, 비만 이런 모든 것들의 바탕에 바로 당화의 결함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당화의 결함이란 것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당화가 우리 인체 건강에서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세포 표면의 당화가 당사슬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건데 그 당화의 결함이 생기면 당사슬이 결함이 오거나 오류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이런 질환들의 바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표준의학, 우리 주류를 이루고 있는 표준의학은 진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약물, 수술, 항암, 방사선 이런 치료들이 이제 주죠. 절대로 표준의학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표준의학에서 하는 질병을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를 우리가 간과하고 나는 표준의학적인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 안 할 거야. 나는 자연 통합 의료만 할 거야.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표준의학적인 약물, 수술 이런 걸 존중해주고 그 환자들이 이제 그걸 선택하게 해드려요. 반드시. 이제 기존 약물이 뭐 죽이거나 차단하거나, 이런 약물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창이라면, 저희가 하는 통합의료는 방패 역할, 그 질병이 원인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의학이 보안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질병을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런 요인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퍼즐 찾기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병의 원인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하나 퍼즐을 찾아서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건강을 회복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가 정말 중요해요. 똑같은 질병에 똑같은 치료, 똑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환자들마다 다 양상들이 다 달라요. 같은 방광암이어도 암의 양상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치료법도 정말 다 다르거든요. 같은 뭐 결절 홍반이다, 자가면역 질환이라 하더라도요. 그 언더라인하게 바탕에 있는 그런 요인들은 다 달라요. 원인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희 이제 통합의료가 하는 일이고요. 보면 표준의학적으로 뭐 10년, 20년을 치료했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민간요법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민간요법은 누가 어디서 뭐 해서 나았다더라 이런 더라라는 말을 듣고 가시면 그게 똑같은 질병에 똑같은 치료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과학을 바탕으로 한 이런 그래도 질병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28세 여자 환자가 안면 홍조, 안면 습진 8년 동안 앓았어요. 그 부종상으로 긁으면 빨갛게 되는 더모그라피즘, 알러지 비염, 생리통, 눈의 안구 건조 이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피부과 약물,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그다음 피부과적인 어떤 그 처치 이런 것들을 해왔지만 개선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분의 식습관을 보면 아침 굶고 점심 분해, 저녁에 배달 음식, 주로 맵고 짠 음식, 떡볶이, 닭발, 분식 등 이런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고 술은 주 1회 소주 1병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탕에 있는 것이죠. 질병에. 그러면 자 이런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환경이 오염이 되어 있고 우리가 먹는 먹거리는 먹거리의 어떤 식문화 자체도 바뀌었거니와 그리고 그 먹거리에 들어있는 영양의 질은 우리가 정말 최대한의 자연식을 먹더라도 영양소가 산업농약에서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좋은 균형 잡힌 식단을 먹는 게 아니라 균형이 깨진 식단을 먹는 게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먹거리 영양에 대해서 정말 그 영양 불균형이 질병의 바탕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는 당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세포는요. 우리 몸에 60조 개가 있는데 어떠한 세포도 당사슬로 덮여져 있지 않은 세포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포가 바로 단당류들로 덮여져 있다라는 거고요. 당 영양소는 생명의 달콤한 언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생물학이라는 학문은 당이 에너지원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세포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한 학문이 바로 당생물학인데요. 자, 세포 표면에 이렇게 당사슬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실제로 당사슬로 덮여져 있다는 거거든요. 세포 표면이. 자, 그래서 그 당사슬이 8가지의 단당류들로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죠. 갈락토스, 글루코스,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에노실 유라민산, 에노실 글루코자민, 에노실 갈락토자민 이렇게 8가지 단당류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그 포유류에는 17가지의 단당류가 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8가지 단당류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95년도 네이처지에서 당사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몸의 호르몬, 비타민, 미네랄 등이 인지하고 흡수하고 수송하는 역할을 당사슬이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나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들을 방어해주는 역할.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감별해서 적군이면 퇴치하여서 항체를 만들고 아군이면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포와 세포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0만 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인들은 3, 4만 개고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1만 개 이하로 떨어져 있다. 당사슬이 그만큼 결함이 되어 있는 게 질병과 직결된다. 이런 얘기겠어요. 그래서 생화교과서 96년도에 로버트 머레이라는 캐나다 모론토 교수의 그 당시 생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쓴 이제 저서에 당담배 편에서 이 당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포 표면에 단당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8가지 단당류들이 우리 인체에서 발견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국립과학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사슬이 없으면 세포가 죽는다. 그리고 모든 질환이 당사슬과 관여가 된다. 그리고 세포와 병원군 상호작용 대부분이 당사슬과 관련이 된다. 암세포의 특징은 당사슬이 변화된 게 특징이고 이것이 발생 원인, 진행과 관련이 되어 있다. 단백질 치료는 당화가 되어야 효과적이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당사슬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당사슬이 우리 건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미래과학은 바로 당과학으로 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당생물학 또는 당과학이 우리 미래과학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어요. 자, 보면은요, 당사슬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빼곡하게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 당사슬이 이렇게 손상이 되는 것이 당사슬의 결함을 초래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당사슬이 손상이 되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수축이 되죠. 그러면서 나쁜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되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관을 수축하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세포 표면에 있는 당사슬들이 이렇게 손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한 운동도 이 당사슬을 파괴시키고요. 커피, 그 다음에 술, 담배, 그 다음에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당사슬이 손상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들 식문화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간단하게 우리 환자 한 분이 피부 근염으로 자가면역 질환이 걸려서 왔는데 이분이 5년 동안 아버지 간호하고 또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맨날 간편식 그 병원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맨날 간편식만 먹은 거예요. 그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이런 걸, 냉동 피자 이런 것들만 계속 5년 동안 먹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가서 그거를 주식으로 먹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피부 근염, 그다음에 간질성 폐렴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 영양소가 결핍된 식사를 하게 됐고 또 그런 간편식은 일단 국물 자체가 없는 그런 식문화이기 때문에 몸에 탈수가 되고 그것들이 당사슬을 손상을 시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먹는 뭐 아까 밀가루 음식 주로 된 흰쌀, 빵, 그다음에 피자 이런 것들은 당질 지수가 높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합 탄수화물로 된 게 아니라 단순 당, 정제된 탄수화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이퍼글리세미아, 그러니까 혈당에 있는 그 혈당 농도를 높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당사슬을 손상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니까 그것도 당사슬을 손상시키고 그 다음에 약물들이 또 당사슬을 손상을 시키는데 대표적으로 항암제, 진통제, 이런 항생제 이런 것들이 당사슬을 손상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한번 파괴되는데 8시간 정도 파괴가 되고 복구하는 데에도 8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 영양소를 부족한 걸 채워줄 때도 최소 8시간만큼 이렇게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주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포 표면에 이렇게 빼곡하게 당사슬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이렇게 빼곡한 당사슬은 면역이 튼튼한 당사슬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위협적이잖아요. 우리 모든 삶을 뒤바뀌어 놨어요.
정말 뭐 열이 났다 그러면 완전 비상이잖아요.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열이 나는 환자가 오면은 정말 비상사태거든요. 철저하게 A494 마스크 쓰게 하고 접촉을 최대한 하게 하고 그 환자가 코로나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정말 철저하게 해서 뭐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면 안내를 하고 정말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들도 뭐 일주일 문을 닫는 병원 막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가장 정말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세포가 이렇게 당사슬로 빼곡하게 이렇게 박혀 있으면, 안전하다고 보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은 이렇게 당사슬이 이렇게 손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사슬에, 이렇게 당뇨나 고혈압,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환자들, 영양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은, 이런 환자들은 면역에 취약하다, 이렇게 보겠어요. 바로 이렇게 당사슬이 이렇게 결함이 있는 상태의 세포들이기 때문인 거죠. 적혈구의 표면을 보면 이게 이제 당사슬이 이렇게 전자현미경상 소견으로 보면 이렇게 덮여져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단수로 글리칸이라고 하고요. 복수로는 글라이코캘릭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적혈구가 우리가 혈액형에 의해서 O형, A형, B형, AB형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O형의 B는요, 당 지질, 세포 표면의 지질에서 글루코스, 갈락토스, 에너질 갈락토즈아민, 갈락토스 퓨코스 이렇게 당사질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A형은 여기서 NO아시틸 갈락토즈아민이 붙고요. B형은 갈락토스가 붙게 되겠어요. AB형은 물론 두 가지가 붙게 되겠죠. 자, 이것은 왜 자꾸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바로 당 하나가 세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A형에게 B형 피를 수혈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정말 치명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 하나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 당 하나에 의해서 세포가 결정지어진다라는 건데 바로 이거는 세포마다 장기가 우리가 뇌세포가 있고 신장, 뭐 간, 폐, 비장, 흉선 이렇게 각각의 장기들에 있는 세포들이 각각의 고유의 당사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포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질병과도 관련이 되거든요. 뭐냐면 세포의 얼굴을 세포의 특징을 결정지어지는 이 당사슬로 인해서 이것은 당사질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기냐 비자기냐 그러니까 이게 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게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감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당사질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세포 표면에 당사슬이 이렇게 온전하게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 끝에 씨알산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어떤 이유에서 뭐 고령이든 영양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든 뭐 아까 그 당사슬이 파괴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 씨알산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것들은 간세포 안에서 이렇게 수용이 돼요. 이 씨알산이 없는 단백질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수용을 해서 이것들이 간세포 안에서 파괴가 돼 버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 환자가 결절성红斑을 20년을 앓은 환자인데요. 어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 환자가 저한테 오셔서 인제 통합의료적인 치료를 했는데 정말 치료가 너무 서서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헤파토스플레노메갈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이 부어 있고 비장이 부어 있는 거를 복부 CT에서 인제 의뢰를 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간장에서 내 세포가 뭔가 파괴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비장에서 내 세포가 계속 파괴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결함이 있는 세포가 계속 파괴된다라는 거죠. 이 환자는 빈혈이 너무 극심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빈혈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지에 있는 결절 홍반이 치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빈혈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제 혈액종양내과에 의뢰를 한 상태인데 용혈성 빈혈이라는 걸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적혈구가 자가 면역에 의해서 계속 깨지는 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의심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과 비장이 이제 비대가 되는 거죠. 이런 원리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적혈구라고 본다면 적혈구 표면에 있는 당화가 결함이 있다 보니 그것이 자꾸 이제 간과 비장에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슬의 결함이 바로 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저면역 상태에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당화의 결함은 자가 면역의 원인이 되는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이론들은 기존 의학계에서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게 과학으로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것을 임상에 아직 적용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원리의학에서 저희는 당화의 결함을 해결해주는 당 영양소를 기본적으로 쓰기 때문에 물론 치료도 질병이 있을 때는 해야죠. 그렇지만 원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치료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뭐냐? 바로 당화의 결함을 해결해 주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안구 점막이거든요. 당사슬이 이렇게 있으면 면역 글로불린과 이렇게 건강한 점막층을 형성을 하는데요. 내가 영양이 결핍이 되거나 혈액순환이 안구 쪽으로 안 되거나 그다음에 뭐 라섹을 해서 이 각막을 제거했거나 이러면 당사슬이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면 이건 심한 안구 건조를 초래하죠. 그래서 아까 그 환자도 처음에 예를 보여드렸듯이 내가 피부 두드러기가 있는데 안구 건조도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당화의 결함이 뭐 피부에도 장에도 있고 안구에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면역의 1차 방어막으로 우리 몸에서는 당사슬이 어떤 형태로 있냐면 당단백의 형태, 바로 뮤신이라고 하는 형태로 있어요. 그게 우리 면역의 호흡기와 소화기와 요로기와 생식기를 덮고 있어요. 이 점막이 1차 방어막으로서 이게 뮤신은 바로 당단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방어해주는 1차 방어막이 되겠어요. 그래서 뮤신은 아주 당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당단백이다. 그래서 위와 호흡기, 요로 생식기, 상피세포를 덮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호흡기도 이렇게 점막층으로 이렇게 당단백으로 덮여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방어가 잘 된다는 거죠. 이게 부족하게 되면 마른 기관지가 되면서 그것은 바이러스, 세균에 아주 감염이 취약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단백 점막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당단백을 형성하는 게 당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단백질, 아미노산, 그걸 분해해주는 당 영양소를 분해하는 유산균, 그다음에 이제 수분이 필요한 거죠. 자, 수분 공급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통합의료하는 의학에서는 수분 공급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지금은 트렌드가 이제 수행요법이 하나의 통합의학적인 치료법으로 지금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피부과 의사들 대상으로 수행요법에 대해서도 이제 강의를 했는데 예전에는 뭐 피부 미용 목적의 이제 그런 수행요법이었다면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피부과 의사들도 이제는 그 변화를 느끼는 거죠. 예전에는 뭐 피부 질환이 오면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 요 정도만 썼다면 그 다음에 피부 겉에만 보았다면 이제는 피부 질환의 바탕에 원인이 되는 원인을 보여야 되는데 그 원인에 뭐가 있냐를 이제 밝혀서 해주는데 예전에는 뭐 배곡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나 이런 차원의 미용 목적 이런 목적의 이제 수행요법이었다면 지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수행요법이 이제 트렌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제가 수행요법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오늘 강의 드리는 이제 이런 원리들 당생물학에 대한 강의도 제가 잠깐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호흡기인데 호흡기에 점막이 튼튼해야 우리가 면역이 튼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바로 면역이 튼튼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접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실제 이제 사이즈가 우리 세포와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즈가 요렇게 이제 차이가 나겠고요. 방패막이 튼튼하다 그러면 코로나로부터 감염에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화기 점막도 1차 점막층이 튼튼해야 위산 분비, 위액 분비도 원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그 헬리코박터가 위에서 이제 기생하는 균인데 그거로부터 방어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은 영양소들이 잘 흡수가 된다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화기에 있는 점막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장에도 이 점막층이 잘 덮여져야 되는데 결국 뭐예요? 당사슬이 튼튼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손상이 되게 되면 이게 유관적 소견이 아닌 거죠. 이게 당사슬이 손상이 되게 되면 바로 우측에 있는 요런 점막이 손상이 되고 그 밀가루나 술이나 뭐 이렇게 그런 음식들 그다음에 과일 같은 것들 우리 과일을 뭐 식사 대신 먹는 환자들 있잖아요.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장에. 왜냐하면 과당,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은요. 캔디다라고 하는 곰팡이균을 증식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치료를 할 때 과일을 많이 섭취하게 하는 거를 절대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거의 안 먹거나 정말 당뇨 환자들은 절대 금기고 그 외에 암 환자들한테도 암세포의 먹이가 당이 단순당, 포도당이 되기 때문에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당도 일체 먹이지 않고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왼쪽은 정상적인 세균과 정상적인 당사슬을 갖고 있고 오른쪽은 장누수와 장내 세균 불균형 상태를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들 우리 생식기에 있는 난소나 그 정소도 1년 동안 내뱉는 그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들이 늙게 되거나 갱년기가 되면서 폐경이 되면서 더 이상 난소가 이제 배출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소화 효소도 마찬가지예요. 일생 동안 쓸 수 있는 효소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빨리빨리 먹는 환자들이 있어요. 뭐 씹지도 않고 막 꿀떡꿀떡 삼키는. 그렇게 되면요. 소화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 위에 들어가서 이 소화액이 많이 분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소화 효소들이 이미 빨리빨리 그냥 다 소모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검사해 보면 췌장 효소가 부족하게 돼. 이런 환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환자들 어김없이 물어보면요. 음식을 잘 씹지 않고 빨리빨리 넘기는 환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 췌장염 같은 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일단 천천히 먹고 꼭꼭 씹어서 소화가 잘 된 죽 모양의 상태로 해서 위장막으로 넘겨야 되는데 거기서 소화가 되지 않은 거대 분자는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장이 새는 장 상태에서는요. 그 거대 분자들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거대 분자들이 독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IgG4라고 하는 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얘네들이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은 좋다고 웰빙 음식이다라고 먹은 음식들이 뭐 도마도 마늘 이런 것들 뭐 웰빙이라고 생각하고 막 먹는데 사실은 그런 음식에조차도 알러지가 생겨서 그것들이 독소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독소들이 면역 복합체가 되어서 염증을 일으키고요. 비비비를 통과해서 뇌를 치고요. 우울증, 공황장애가 오고요. 음식 알러지가 되고요.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오게 돼요. 피부 질환으로 보면 뭐 건선, 백반증 이런 것들 오게 되고요. 뭐 1차적으로 제일 자가 면역의 첫 번째 타겟은요. 갑상선 질환이라는 거죠. 제가 임상에서 보면 가장 자가 면역 질환이 바탕에 있는 환자들이요. 1차적으로 갑상선을 처음에 타겟팅이 돼요. 제일 먼저 타겟팅 되는 게 갑상선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게 해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거나 또는 항진되거나 이런 질환이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질환, 음식 알러지, 그다음에 만성 피로, 그다음에 통증, 그다음에 감기 달고 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 어떤 환자들은 정말 다 갖고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장암을 이제 보면요. 이게 이제 왼쪽에 건강한 점막층인데 이게 계속 우리가 나쁜 음식, 이 점막에 있는 당사슬을 계속 파괴시키는 그런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빵 먹고 밀가루, 치킨, 피자 뭐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화된 환자들은 이제 장내 환경이 이제 나빠지면서 거기서 이제 용종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게 이제 두 번째 환경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용종이 발견됐는데 빨리 내가 각성을 하고 음식을 개선을 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게 되돌릴 수 있지만 그 환경을 내가 계속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장내 환경은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환자들이 이제 내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바꾸는 것이 바로 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정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드러기 알러지 있고 장누수, 장내 세균 불균형 이렇게 있으면요. 자, 당신은 이 건강한 점막이 지금 손상이 되어져서 이런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당신이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10년, 20년 후에는 암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다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건강한 점막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와 이거를 분해해주는 유산균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당 영양소가 유산균과 들어가 되면 유산균이 당 영양소를 잘게 분해를 해줘요. 그러면 그게 단당류가 되어져서 단당류들이 결함이 있는 당사슬에 있는 결함이 있는 곳에 가서 그걸 채워주는 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단세 지방산이라고 하는 부산물을 만들어내요. 이것들이 또 우리 인체에서 이게 이제 아세트산과 프로피온산, 부틸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장 점막세포의 임파고를 자극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면역을 조절해주고 항암 역할, 항염증 역할, 호르몬 조절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제2뿌리는 바로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자, 우리 환자분이 방광암 환자가 왔는데 1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수술을 해요. 그리고 항생제 쓰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 환자가 매달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차례 재발이 된 거예요. 방광암 1기가. 그러니까 이 환자가 막 서치를 해서 저희 병원에 왔는데 이 환자가 하는 얘기가 원장님 저는 예전부터 장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자는 방광암을 고치기 위해서 뭐를 고쳐야 되죠? 장을 개선시켜야 되죠. 자, 면역의 80%는 바로 장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환자분 당신은 방광암을 치료하기 전에 장을 건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이 환자분이 제가 어느 병원을 다녀도 내가 장이 나쁘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사 선생님도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에게 저는 이제 글리코 영양소가 이게 장의 당사슬을 복구해주고 장의 면역을 정상화시켜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글리코 영양소를 이제 복용을 시켰더니 이 환자가 더 이상 재발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생명의 제2뿌리, 제1뿌리는 뇌간이고요. 2뿌리는 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장, 누수, 장내 세균 불균형 이것이 치료의 포커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단세지방산이 바로 항암 역할을 하고요. 장의 점막세포를 강화해 주고요. 이렇게 T 레귤레이터 셀 조절 T세포를 강화해줘서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대식세포가 이렇게 나쁜 이제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막 분비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세 지방산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과학으로 이미 다 이제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과학 기반으로 한 이런 당생물학이 정말 뭐 임상을 우리가 이미 내고 있지만 과학은 이것이 왜 이런 임상 결과들을 내는지에 대해서 이제 밝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일형 당뇨 같은 것도 개선되는 그런 원리들 나와 있고요. 비만이 왜 해소되냐? 바로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바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당 영양소가 들어가면 질병을 치료하는 질병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고 바로 비만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점에서 지클린의 효과를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광에 이게 정상적인 당사슬이거든요. 이거는 방어가 되죠. 유린, 소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여러 가지 독소들이 이 방어가 돼요. 근데
이 당사슬이 점막층에 있는 당사슬이 파괴가 되면 소변 속에 있는 독소들이 이렇게 간질로 들어가서 방광염을 유발하고 간질성 방광염을 유발하고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방광암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당사슬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서 방어막으로서 중요한 건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그 다음에 혈관 질환으로 보면 혈관 질환에도 당사슬이 이렇게 있는데 당사슬이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면 이것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당사슬이 손상이 되면 세포들은 그냥 두지 않아요. 공격해가지고 그거를 자가 면역으로 이렇게 공격해서 백혈구가 응집이 되고 혈소판이 가서 응고를 일으키고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면서 당화의 결합에 의해서 바로 동맥경화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오시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환자들은 정말 너무나 쉽게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화의 결함을 해결해 주니까 그것에 의해서 온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은 정말 쉽게 개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혈압을 강화시키는 이런 원리들 여기서 설명을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는 당 지질 형태로 되어 있죠. 우리가 옛날에 머리를 좋게 하려면 오메가3 먹어야 돼, DHA 먹어야 돼. 이게 뭐예요? 다 지질이잖아요. 근데 단지 지질만이 아니라 이게 당 지질의 형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포막을 형성하고요. 우리가 손상이 되게 되면 계속 그것이 세포막부터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바로 여러 가지 신경장애, 신경질환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 영양소에다가 유산균을 먹이게 되면 이제 장루수가 있을 경우에는요. 위장 운동 자체가 저하되고 이 장의 접합 부위가 느슨해지면서 염증이 잘 생기게 되고 그것들이 신경 염증을 증가시키고 이상 단백질 축적시켜서 뇌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당 영양소하고 우리 영양소 유산균을 먹이게 되면 거기서 좋은 당사슬과 좋은 부산물들이 만들어져서 가바나 세로토닌의 전구물질,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원인도 장이 안 좋게 되면 세로토닌의 상당수가 장에서 분비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 영양소와 유산균을 먹이게 되면 세로토닌의 전구물질도 분비가 되고요. 가바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분비가 되어져서 이것들이 이제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원리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시 뇌에 작용하고 폐에 작용하고 이자 간에 작용하는 거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파킨슨 질환을 당화의 결함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에요. 이제 쥐를 실험으로는 했지만 당화가 잘 되어져 있을 때는 파킨슨의 병리학적 소견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당화가 되는 대신에 인산화가 많이 되면 아시누클레인이라 알파시누클레인은 이상 단백질이 축적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인산화가 많이 되면서 그 병리학적 소견들이 증가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킨슨 병과 당화의 관계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솔루션은 뭐다? 바로 당 영양소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암세포의 특징인데 자, 암세포는 당화가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들이 변형이 되게 되면 정상적인 면역세포들이 가서 공격해서 그거를 탐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이 당화가 결함이 생긴 세포들을 우리가 잡아먹지 못하고 얘네들이 계속 증식을 하는 게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저희는 절대 이거는 국소 질환이 아니다. 이건 전신 질환이다. 면역이 떨어져서 온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위장에 있는 위암을 절제했다고 해서 완치됐다라고 절대 보면 안 된다. 이것은 완치라는 말을 저는 쓰질 않아요. 그냥 평생 관리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 있는 거를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재발이 된다거나 또 위가 아닌 어떤 갑상선, 유방, 자궁 생길 때는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치라는 말을 절대 환자들한테 안 쓰게 해요. 그냥 평생 관리다. 언제든지 병은 치료가 됐다고 해도 다시 재발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관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암세포는 이 당화가 결함이 생겨 있기 때문에 장기에 붙어 있지를 못하고 빠져나와서 전이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 멀리 이제 가서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 영양소를 풍부하게 먹어 평상시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부착이 방해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이게 부착이 용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이가 잘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당 영양소 자체가 백혈구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것들이 우리 논문에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또 그 부산물에 의해서 항암 효과가 나와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또 과학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임 환자들도 점점 늘어나는데 이것도 당화의 결함과 관련이 있다. 임신할 때 반드시 당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염증이 생기는 기전을 보면요. 그 세포 그 혈관 내피에 있는 백혈구들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당사슬과 백혈구에 있는 당사슬과 혈관 내피에 있는 당사슬이 서로 롤링하면서 부착해서 병소로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풍부한 당 영양소를 먹게 되면 염증이 빨리 제거가 되는 이유는 이 과정을 차단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 영양소를 천연의 스테로이드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면역 글로불린이거든요. 면역 글로불린 이게 이제 단백질에 이 당사슬이 붙어 있는 건데요. 면역 글로불린 G에 온전한 당사슬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게 당화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게 되면 이거는 당화가 결함이 있는 거고 이거는 염증을 잘 유발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들의 특징은 바로 이 G0인 환자들이 많더라는 것을 영국 왕립의학협회에 있는 존 엑스포드 박사님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당화의 결함, 그 중에서도 갈락토스의 결함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들을 엄청 많이 썼어요. 정말 당생물학의 어떤 기초적인 거를 이 존 엑스포드 박사가 정말 많이 닦아놨다. 저는 이 당생물학 초기에 공부할 때 그분이 쓴 논문들을 정말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리코 영양소가 천연의 항생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세포에 있는 당사슬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이렇게 붙어서 감염을 유발하는 그 과정에 이 당 영양소가 항체 유사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감염이 이제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천연의 항생제다. 그 다음에 초유 속에 있는 HMO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휴먼 밀크 올리고사카라이드예요. 자, 초유 속에는 면역 글로불린도 많지만 우리가 당 영양소가 있어서 그것들이 이렇게 세균의 항체 유사 작용을 해서 천연의 항생제 역할,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초유를 꼭 먹여라 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지금 저희 이제 통합의학하는 의사들에게는 초유로 만든 또 이제 영양제가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면역에 초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신장세포 표면에 당사슬이 건강하게 있으면요. 단백질, 알부민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데요. 이게 당사슬이 손상이 되면 알부민이 빠져나가서 단백뇨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스크리닝을 할 때 우리가 소변 검사에 단백뇨가 1 포지티브다 이러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것이 방치가 되면 나중에 그것들은 신장염을 일으키게 되는 원초가 돼요. 그래서 단백뇨가 나왔을 때 빨리 당화의 결함을 해결해주는 그런 처치가 이제 들어간다면 질병을 또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혈소판 감소증, 자가면역으로 혈소판이 깨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GP2B, 그다음에 3A, 이거는 글라이코프로틴 2B, 3A거든요. 이게 뭐냐면 혈소판에 있는 당단백이에요. 이것이 응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브리노젠과 결합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인자인 거예요. 근데 이것에 글라이코프로틴에 이게 결함이 생겼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응고에 이제 결함이 오게 되면서 이제 응고 질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혈소판 감소증이죠. 그래서 자가 면역으로 그런 결함이 생긴 세포 혈소판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깨지면서 비장이 이제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치료가 스테로이드제, 감마글로불린, 나중에 이게 정말 심해지면 비장을 절제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화의 결함을 해결해주는 우리 이제 글리코의 영양소가 들어가면 이 자가 면역 질환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이제 제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으로 다 밝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관절의 연골의 성분인데요. 이게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단백 다당체에다가 단백에 이 이제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단백 다당체가 솔가지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손상이 노화가 되거나 심한 운동을 하거나 탈수가 되거나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뭐 심하게 뭐 등산을 많이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당사슬이 손상이 되게 되면 이게 연골 연화증이 되는 거죠. 연골이 닳아버리는. 이때 빨리 우리가 당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여러 가지 요법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연골을 재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방치가 되면 이제 당화의 결함은 어떻게 되죠? 공격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라면 빨리 우리가 G클린을 통해서 항염증을 해주고 당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충분한 수액을 공급해주면 이제 초기의 상태에서는 이제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연골도 재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환자들이 오시면 연골이 재생이 돼요. 뇌신경세포가 재생이 돼요. 그런 이런 기존 표준의학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 와서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의아해 하시거든요. 사실 뭐 연골 연화나 초기 대행성 관절염이 복구된 사례들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뇌신경세포는 확실하게 재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염증을 제거해주고 적절하게 그 영양소를 공급해주게 되면 세포는 스스로를 치유하는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당생물학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솔루션이 뭐냐? 첫 번째는 독소를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잘못된 식생활을 통해서 영양이 불균형이 되고 잘못된 그런 독소가 되어 있는 음식들로 인해서 오는 질환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독소를 차단하는 거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해주는 해독이 그 다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포들을 재생 복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G클린이라고 하는 글리코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치유를 가장 속성으로 빠르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먹거리 현실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산업화된 농업에 의해서 영양 상태가 다 떨어져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의사들도 엄청 많다는 거죠. 근데 먹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데 무슨 영양 불균형이야, 영양 결핍이야 인정하지 않는 의사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당뇨약 먹고 고혈압약 먹고 비만이고 이래요. 그는 분명히 영양 불균형이죠. 결핍된 영양소가 있는 거죠. 칼로리는 과다한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은 먹거리를 이렇게 과다하게 먹어야지만 우리가 필요로 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당 영양소가 핵심적으로 지금 이런 원리에 의해서 당화의 결함이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많은 질환의 기저에 비타민C가 부족하면 계열병이 오듯이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앞에 서열에 나열했던 그런 많은 면역과 관련된 질환들이 또는 뭐 선천성 당화 결함에 의한 선천성 질환, 뇌질환 이런 것들의 기저에는 바로 당화의 결함이 있다. 그것이 우리 먹거리에서 당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때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영양소에도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 영양소가 필수 영양소다. 자, 아미노산도 필요해, 지방도 필요해, 비타민, 미네랄도 필요해요.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자, 포도당 유혈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포도당만 먹으면 우리가 다 이런 우리가 인체로 필요한 당을 다 만들 수가 있었어. 그래서 포도당만 먹으면 된다라는 이론이었는데 자, 실제로 우리 인체는
그런 효소 작용에 의해서 이런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자, 비타민 C를 예를 들어 볼까요? 비타민 C는 다른 동물들, 포유동물들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유전인자가 바뀌었어요.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효소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핫한 비타민 D가 또 마찬가지로 생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타민 D도 필수적으로 우리가 공급해 주잖아요. 근육질을 맞던가 경구를 먹던가. 근데 뭐예요? 이 당 영양소가 이제는 우리 효소 작용해서 생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인체는 이미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 영양소가 우리 인체에서 외부에서 공급해 줘야 되는 필수 영양소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왼쪽은 좋은 탄수화물이고요. 오른쪽은 나쁜 탄수화물이에요. 자, 왼쪽에 당연히 당 영양소가 더 많이 있겠고, 이 오른쪽에 정제된 탄수화물은 당 영양소가 거의 없어요. 포도당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주식을 어떤 걸 주식으로 더 먹나요? 현대인들이 바로 이쪽을 더 많이 먹고 있다라는 병들이 거의 다 질병에 거의 노출이 더 심하다라는 거 어김없어요. 그럼 이렇게 먹으면 다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영양이 결핍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충제로 보충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96년도 교과서에 이렇게 실렸다고 그랬는데 이 원리에 의해서 이제 중소기업인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전 세계 식물 6천여 식물을 다 분석을 해서 이런 이제 당 영양소를 공급을 해준 거예요. 정말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이것을 발견한 그 박사님이 빌 맥커널리라는 박사님이에요. 이거는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이 영양소가 우리 아이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질환들이 지금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정말 질병의 양상도 너무 많이 바뀌어 있고요. 이제 소비자들의 욕구도 많이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표준의학적 치료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의학은 아직도 이쪽의 패러다임에 넘어오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패러다임에 신패러다임의 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고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정말 원장님 같은 의료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다당체 우리 글리코 영양소와 유산균이 들어가서 이게 분해가 되어져서 당사슬이 만들어지고 또 부산물이 만들어져서 우리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질병 치료의 핵심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당생물학의 근간이 되는 당 영양소를 발견했는데 바로 만노즈를 제일 처음 발견하신 미 말카날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그걸 통해서 이 당생물학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한 학문이 그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발전을 한 거지만 그것의 어떤 실용적인 우리가 실제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당 영양소의 그 기초가 되는 만노스를 발견하신 분이 빌 마카날리라는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혁명적인 발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제가 지금 매번 똑같은 강의를 하지만 14년 동안 이런 어떤 날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것의 가치와 어떤 중요성은 정말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몇 번씩 더 들으시고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이미 우리 이걸 사명감을 갖고 이 정보를 나누고 계신 여러 사업자분들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